반갑습니다. 대기업 양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네오팜의 성장성 그리고 사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주가가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수급 면에서도 꾸준하게 매도세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네오팜 사업 전망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럼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 네오팜을 다시 한번 우리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보고 좀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에는 이제 주가 예상 시나리오 우리 차트 보면서요. 네오팜에 대한 주가 이야기 또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오팜은 전반적으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 매출 추이,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 순이익 추이에서도 2022년보다 크게 성장이 나가면서 이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에서의 증가 추이를 계속 보여줬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에서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외부몰의 성장성이 좀 나타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요, 네오팜이 국내 성장 채널 H&B와 그리고 수출 중심으로의 외형 성장에 집중했던 한 해가 됐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2024년 1분기의 수익성이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긴 했으나요, 방향성으로는 현재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좋아지는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H&B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번 7월에 올리브영 세일로 같이 이제 네오팜 제품들이 들어간다고 해서요. 그 안에서의 흐름 또한 좀 어떻게 일어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이 H&B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하긴 하겠으나 이제 국내와 그리고 방한해 주시는 이 관광객 분들의 움직임이 다소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의 수주가 늘어나고 그리고 수출 또한 90% 이상 성장하는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요. 이 네오팜이 국내와 그리고 해외에서의 외형 성장에 계속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몰 중심으로 성장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수출은 미주와 러시아 중심으로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썬팩트 그리고 아토팜 크림이 견조하게 흐름세를 보여줬고 러시아는 수딩젤 크림의 판매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향후에는요, 이런 이제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요, 현재로서는 수출 비중이 16%에 달하는 2024년에 16%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제 3년 이내에는 이제 40%까지 끌어올리면서 수출의 비중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포부와 계속 만들어져 나가고,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해외 확장으로 더욱더 더마비나 아토팜, 리얼베리어 중심으로 수출 매출에 대한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계속 체크해 가면서 이러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팜이요. 이 면세점에서의 수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면세점 매출에서 373%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인 매출이 60%, 태국인 매출이 20%를 점유하면서요. 계속해서 이 1등이죠. 빨간 뚜껑 아토팜 제품 빨간 뚜껑인 MLE 크림이 매출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인기를 더욱더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을 방문해 주시는 이 관광객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요. 면세점 매출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등은 뭐 누가 뭐래도 이게 빨간 뚜껑 굉장히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죠. 그 2위 수딩 젤 로션 같은 경우에는요. 국적별로는 이 태국인 분들의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태국 기후에 맞게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으로 열 오른 피부를
이게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를 지닌 이 수딩 젤 로션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3위는 톡톡 이 페이셜 썬팩트로 중국인과 내국인 중심으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아토판 키즈 마스크, 뭐 야외놀이 썬밀크, 징크 마일드 업 선크림 제품도 면세 매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토판 관계자가요, 면세 매출 증가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의 단체 관광이 허용된 이래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동남아시아의 국가가 또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내한하는 태국인 관광객 수도 급증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방한해주시는 관광객분들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이고 제품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면세점에서의 매출이 증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의 그래서 실적이 계속 받쳐주고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이지만요. 해외에서의 이제 그 비중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네오판 같은 경우에는 중동, 이 골드애플, 러시아 최대 화장품 체인점으로 샤넬, 크리스찬 디올, 톰 포드 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카타르 도하 1점에 그 골드 애플 오프라인몰이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 더마비 제품이 들어가고 아토핀 리얼베리어 제품들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서요. 이 외에도 미국과 그 러시아의 전반적으로 매출 증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네오팜과 더불어서 이제 모회사인 이츠한블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현 시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내 그리고 해외 매출 확대를 늘려가고 있는 네오팜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에서도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요, 계속되는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일본인, 중국, 뭐 태국인들, 대만 분들도 한국에 오셔서 K 뷰티에 관한 소비가 굉장히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인지도를 올려가고 있는 네오팜의 제품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반기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전체 이런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1분기 실적과 그리고 2분기에 다소 이제 많이 커갔던 성장세에 다소 주춤하면서 2분기에는 영업적으로 마케팅적으로 그 제품군에서 확대해 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현 시점이기 때문에 네오팜 1분기에서의 수익성은 좋지 않았었지만 2분기, 3분기에서는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이 체크해 가면서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차트 면에서 계속 작년이죠. 작년 이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됨에 따라서 상승 기류를 다시 입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다시금 상승 흐름,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4월에 또 한 번의 바닥을 저점으로 이 화장품 업종들의 상승의 훈풍을 따라서 네오팜 역시 상승 기류에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급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고점 이후 빠르게 하락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네오팜입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요. 이러한 이제 실망 매물이 약간 나오면서 심리적으로도 계속 차익 매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거래량까지 계속 사그라들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조정의 흐름세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네오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주와 러시아 중심의 이렇게 수출과 그리고 온라인몰, 이러한 그리고 면세점에서의 오프라인몰에서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과 그리고 브랜드, 제품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면에서 2분기에 그리고 3분기에 하반기 갈수록 1분기의 실적을 조금
메꿔줄 수 있는 실적들이 나타난다면요. 다시금 우상향으로 그 반등의 기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현재 미미하고 수급의 불안정한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에서 다소 답답하시고 그리고 또 우려감과 걱정감이 있는 흐름세가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단기적 대응도 계속 거래량과 수급 확인해 가시면서 한번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네오팜은 현재로서는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 사업 전망과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 흐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네오판 다시 한번 이 긍정적인 흐름을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기대해 볼 점, 그리고 체크해 볼 점도 계속 확인해 가면서 네오판 장기적으로 저랑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오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지만요. 추후에 또 나오는 내용들과 또 업데이트되는 이제 뭐 이슈들 가지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